하고. 제가 아는 지인이 지금 미국 시애틀에서 알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봄이 됐다고 꽃이 펴서 이제 막 뭐 씨앗도 심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던데 일주일 전에 우박이 막 떨어졌대요. 그러더니 지금은 어제는 폭설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핀 꽃과 이것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봄 농사가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우리 지구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건데, 이게 이제는 너무 가까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4월 1주 그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그 NKTV의 ESG 북드라마였나 하여튼 그 ESG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고 왔는데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ESG 하면서 이제 금융이 ESG 평가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투자를 하지 않은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들이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인데 그나마 대기업들은 크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되게 힘들다 하지만 이제는 역행하는 뭔가가 생긴대요. 어떤 역행이냐 하면은 이 시민의 커뮤니티를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대기업이 내가 이렇게 ESG 경영을 하고자 해도 이게 그 소비자들이 그게 합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지난번에 제가 기사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파타고니아와 삼성이 MOU를 맺었다.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삼성 세탁기의 그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이미 이제 그 오랜 역사로 이렇게 ESG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기업이 가지고 오는 거죠.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거를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슈퍼빈의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 영상에서. 그래서 이제는 탄탄한 ESG 경영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 스타트업이 오히려 대기업을 컨설팅하고 대기업이 그런 스타트업을 찾아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후 PD라는 우리가 시민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다양한 활동들 그리고 정말 실천력 있는 것들을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아무리 예전에는 대량 생산 대기업의 어떤 마케팅이 통했던 시대지만 여기에서 작은 움직임들이 탄탄하게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으면 이제는 그런 거기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자료, 오늘 자료를 카페에 업데이트할 때 그 영상이랑 같이 링크를 공유해서 업데이트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신문 기사인데요. 이제 비슷한 것끼리 제가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갈비탕 햄버거 가격 10% 넘게 올라 사라진 만원의 행복이 되어 있죠. 이거는 작년부터 그 양상치 가격 인상하면서 햄버거의 양상치가 없어진다. 그래서 양상치 없어지는 대신에 뭐 커피를 대신해서 준다. 이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거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안 오른 게 없다. 외식 물가 24년 만에 최대 폭 상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크라 사태 반영도 안 됐는데 밀가루 수입가 22% 급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물가 상승에 대한 기사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걸로 이제 전쟁 기후 변화 발 곡물 대란 오는데 비축 대책 손 놓은 한국.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런 대란이 왔을 때 봉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중국도 계속 봉쇄령을 내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어제 그제 기사에 보니까 냉장고 시위를 하는 그 중국 그 도시에 에서 봉쇄를 내리니까 지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것을 베란다에다가 냉장고를 두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런 시위를 하는 모습도 봤는데 이렇게 비축해 놓지 않은 비축하는 어떤 그 데이터가 없으면 그리고 그 우리가 먹거리를 이렇게 비축해 놓지 않으면 아까 시애틀 이야기도 잠시 했지만 이런 어떤 지금 한참 제가 있는 여기는 이제 그 밖에 나가면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지금 한참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땅을 고르고 모종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폭설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심어놨는데 폭설이 내려버리면 그 한 해 농사가 다 망쳐버리고 우리의 결국 우리 가을에 이제 수확기라고 하잖아요. 이 수확기에 수확할 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애틀이 그런 현상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지금 꿀벌도 꽃이 피어서 왔다가 지금 꿀벌도 다 없어지는 거죠. 꿀벌이 지금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 이게 굉장히 생태계의 어떤 그 혈관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가 혈액이 제대로 순환 안 됐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의 어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됐을 때 우리 얼마 전에 3월에 태풍 저희 여기 제가 있는 곳에 태풍 그러니까 심한 태풍은 아니지만 약한 태풍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막 공문이 오고 강한 바람 태풍 주의해라고 막 공문이 오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뭐가 막혀 있기 때문에 대기의 어떤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그 우리 이런 물류라든지 아니면 먹거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장기 계획을 세워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기후 난민 그리고 기후 난민이 결국 뭐예요? 우리 그 시리아 난민처럼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에 먹거리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지금은 뭐 마트에 가서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러시아 전쟁 범죄에 머뭇거리는 이유 결국 에너지 제재. 이제 어제 그 투표를 했는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어떤 그게 찬성이 90% 넘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염병 연구소장 그 파우치 제가 이분의 어떤 기사는 항상 스크랩을 했었는데 이분은 그냥 그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굉장히 공격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이분은 나는 과학자다. 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라고 그게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을 꿋꿋이 이야기하셨던 분이신데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래서 올 가을 미국서 코로나 재확산이라고 이렇게 지금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회복 탄력성이 있잖아요. 우리 그 오늘 NKTV에서 들었던 그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수철이 이렇게 쭉 늘어뜨렸다가 탁 놓으면 다시 탄성이 있어서 다시 제자리로 가고 또 쭉 늘어뜨렸다가 탁 놓으면 또 제자리로 가게 용수철이 탄성을 가 유지됐을 때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늘어난 상태대로 그렇게 해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새로운 전염병은 계속 생길 것이고 원래 이 지구의 어떤 자정 능력이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온갖 그전에는 내 몸에 면역력이 있었을 때는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조금 가볍게 지나가고 넘어가고 우리 몸에는 항상 암이 일어날 수 있는 세포 잠재되어 있다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오늘 컨디션이 좀 좋으면 면역력이 좋아서 또 면역력이 좋은 어떤 그 하루 생활을 유지하면 그것들보다 백혈구 수치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몸을 지켜낼 수 있는데 계속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세포들이 이상 세포들이 내 몸을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겨낼 수 없는 나의 몸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지구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바이러스는 이제 할 수 있는 뭐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걸 갖추지만 이게 너무 지구가 유지할 수 없는 탄성을 잃어버리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에 그냥 스물스물 이렇게 생겼던 바이러스들이 확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걸 맞이하고 또 식량 대란이 일어나고 이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지금 우리 학교는 혹시 넷플릭스 영화 보셨어요? 그 드라마. 그게 보면 좀비 학생 과학자가 이상한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한 도시를 그냥 다 좀비가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데 그것처럼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이렇게 봉쇄해서 그냥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닭들을 대량 사육하면서 조류 독감이 생기면 그 닭들은 죄가 없잖아요. 단지 인간이 그냥 치킨 먹고 싶고 계란 먹어야 되니까 대량 사육해가지고 그 아이들의 유전자를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의 바이러스가 생기면 걔들이 전부 다 똑같은 그걸 감염되게끔 그렇게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결국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는 대량 살처분해버리잖아요. 인간도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을 때 더 강한 집단이 그 약한 집단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땅 파가지고 묻어버리지 않겠어요? 안 그러면 주변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드라마에서 있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파우치가 올가을 미국서 코로나 재확산 지금 미국은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얼마 전에 지인이 거기 LA에 디즈니에 간 그 아이들 사진을 보내왔던데 다 마스크 벗고 반팔 입고 그때 한 몇 주 전이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또 이렇게 생긴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또 대처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하면 우리가 항상 해양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죠. 그래서 바다에 플라스틱이 떠다니고 그것이 이제 염분과 햇빛에 의해서 이게 이제 초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물고기나 어류들이 그것을 먹고 결국 그게 인간에 이제 먹게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지금 미세 플라스틱이 살아있는 사람 폐에서도 나왔다. 그래서 이거 부검을 했을 때 플라스틱이 나왔던 적은 있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폐에서도 이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게 꼭 무슨 말이냐면은 70년대 소방법을 보면 성면이 소방법에 건축 공사할 때 의무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불에 타지 않으니까
그 건축 자재로 성면이 의무가 되었던 때가 언제냐? 70년대예요. 70년대인데 저 어렸을 때 그런 스레트 지붕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그 천장 공사할 때 성면을 한다든지 또 그 막 스레트 지붕을 해놓고 쿠킹홀 깔아가지고 막 삼겹살도 구워 먹었던 이런 기억도 있는데 뭐 그때는 그냥 모르고 아 이게 되게 불에 견디는 재질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성면을 만드는 공장들도 되게 활발하게 움직였을 거고 또 그걸 건축 자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새마을 운동 시절에 많이 들어갔던 건축 자재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이 건물이 98년도에 공사를 했는데 그때도 이 천정재를 성면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다 교체를 못하니까 성면 그 관리자로 교육을 2년에 한 번씩 받고 이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그치는데 30년 뒤에 이게 폐를 조사해 보니까 폐암 발병된 걸 조사해 보니까 이게 그 원인이 성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성면이 인체에 되게 유해하구나라고 하고 일체 이제 건축을 신축할 때 성면을 사용할 수 없고 이거를 제거하는데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엄격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것처럼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일회용품을 언제부터 쓰고 플라스틱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언제부터 이렇게 들어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게 대량으로 지금 외식 문화라든지 배달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그걸 쓰잖아요. 그죠? 당연히 뜨거운 음식들이 그게 포장되어 오고 그거에 대해서 음식물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만큼 흡수되어 있는지 배출되어 있는지 그 우리 보통 요리할 때 이 요리의 온도가 적당한지 그 온도계로 이렇게 재는 것처럼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큼 들어있는지 만약에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생각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오늘 뭐 무슨 그 갈비탕을 하나 주문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포장되어 올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미세 플라스틱 그걸 측정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뭐 무선으로 안 되는 게 없으니까 스마트폰 앱에 미세 플라스틱 측정 도구가 있다 치면 그걸 딱 갖다 대고 스크린 해가지고 스캔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몇 프로 하면 그거 먹겠어요? 내가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눈으로 내가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먹는 거지. 어시장 가가지고 내가 생선을 한 마리 샀는데 얘를 앱으로 이렇게 딱 측정을 했어. 근데 완전히 생선살 전체가 미세 플라스틱 덩어리야. 그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 이거 맛있는 생선이야 흰살 생선 붉은살 생선 많이 먹어야지 뇌가 좋아진대 하면서 아이들한테 먹이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먹고 사고 버리고 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내 입속에 들어가고 내 몸속으로 들어가고 이게 결국 나의 건강을 해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못 먹어요 그거를.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지킬 수 있는 것은 지키자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상하이 그 봉쇄령 때문에 꽉 막힌 물류 운송, 상하이 바다 선박 300척 대기 항공기도 못 구해. 그러니까 이렇게 그 혈관에 그 혈관이 막혀버리면 혈액이 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폐경색, 뭐 뇌경색 이런 게 다 막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물류가 그렇게 지금 막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순환이 안 되면 계속 누적되고 나중에 어딘가에서 뭔가가 생기겠죠. 지금 이런 게 그런 현상이다라는 거죠. 허점 많은 녹색 건축 인증 신재생에너지 100% 건물과 2.5% 건물 같은 점수. 이 지난주에 제가 그 건축물의 ESG 해서 그 평가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죠 미세 플라스틱 측정 기계가 나와서 간단히 검사하는
교사 기능을 한다면. 근데 이게 앱으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충분히 저는 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앱으로 이렇게 딱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짜 곧 나오겠죠, 그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먹는 먹거리가 땅 있는 집에 이사 가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집에서 뭔가 내가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먹지 않으면 저 먹을 게 없는 세상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축 인증, 우리가 인증, 평가 인증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뭐 나라 돈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어디에서든지 인증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재생에너지 100% 건물가요. 신재생에너지 2.5% 건물이 녹색 건축 인증에 같은 점수를 받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의 유전 개발감 3차 올 쇼크 오고 있다. 이 이제 탄소 중립한다고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경유를 사용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유전 개발을 이제 유전이 어디에 나오는지 크기에 따른 어떤 그 개발을 해서 석유를 파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개발 자체가 이제 급감하니까 3차 오일 쇼크 오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의 불똥. 이제 러시아에서 석탄 수입 금지 해버리면 결국 어디에서든지 석탄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도 화력발전소가 30%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뗄 수 있는 연료가 없고 그러면 결국 전기료, 가스 요금이 인상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 게 다 엮여서 간다. 중고차 시세 갈렸다. 이제는 경유차가 낮아지고 전기차, 중고차의 시세가 더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과 기술 상상력. 그래서 이런 이거는 이제 장하석 교수님의 칼럼이었는데요. 제가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렇고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이걸 한번 볼까요? 러시아에서 공급 줄이자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 LNG 형태 장기 계약해 공급 차질은 피할 듯. 일단 급한 불은 끝나 봐요. 현물 가격 폭등으로 인한 가격 영향은 불가피. 새 1분기 전기로 동결된 상황에서 공기업이 부담이 크다라는 거는 공기업이 부담이 크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의 세금에 다 영향이 있다. 그죠? 이게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이 또 나갈 거고 그럴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꽉 막힌 물류 운송 상하이 바다 300척, 물동량 세계 1위 상하이항, 운전기사 목구의 조업 차질, 물류 처리 60% 수준으로 뚝, 화물 운임 급등 우려도 나와 해상 운송만 가능한 화학 제품, 상하이항 마비로 입고 안 돼, 장기화된 반도체 기업도 타격, 항공 운송 대체편 찾는 기업 최소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 지금 중국 상하이 봉쇄 지역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봉쇄가 되어 있어서 일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물류가 운행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 상하이가 도시 봉쇄를 연장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물류 시스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해운 데이터 기업인 베셀밸류는 지난달 말 상하이항 바깥에서 대기 중인 선박수가 이미 300척을 넘었다고 분석했고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는 상하이 봉쇄로 인해 주요 화물의 운송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상황이 생겼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미세 플라스틱 살아있는 사람 폐에서도 나왔다. 미세 플라스틱이 살아있는 사람의 폐에서 처음 검출됐다고 해요. 가장 많이 나온 미세 플라스틱 입자는 폴리프로필렌, PP, 페트병 성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헐요크 의대 연구팀은 이러한 내용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기재했는데요. 폐 수술을 받은 환자 13명에게서 뗀 조직을 0.003mm 단위로 단위까지 분석했더니 그 결과 11명에게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대요. 플라스틱 포장이나 파이프 등에 많이 쓰이는 PP 성분이 23%를 차지했고 병에 사용되는 페트 성분이 18%였고 이러한 입자는 폐 상부나 중간보다 하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부에서 더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브라질 연구에서 폐 부검 대상 20명 중 13명에게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고요. 폐 하부 기도가 작아서 미세 플라스틱이 걸러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폐 하부 깊숙이 입자가 박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특히 호흡기인 폐는 뇌나 심장으로 입자 전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다.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가리키는 미세 플라스틱은 전 세계에 조용히 점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음식이나 물에 섞일 뿐 아니라 공기 속 입자로 떠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흡입할 수 있대요. 우리 마스크도 좀 뭐 KF94 이것도 좀 문제 아닐까요? 그걸 하루 종일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잖아요. 돌아다니고 있겠죠. 가서 검사하면. 아이들이 지금 2년 동안 학교에서는 KF94 또 여름철에 KF80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면 마스크 사용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많이 그리고 먹는 거, 뭐 편의점이나 배달 음식이나 이거는 없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혈관 상시 대기 중 맞죠? 혈관 상시 대기 중. 그러니까 이제는 뭐 암이라든지 뭔가 방금 그랬잖아요. 뇌나 심장으로 입자 전달이 가능하다. 어차피 그 혈액을 타고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유기농 먹거리를 먹는다. 그리고 또 아이들 특히 어린 아이들 뭐 영아나 유아 있는 집 엄마들은 아이들 태어나면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죠. 뭐 한살림이나 이런 유기농 이런 그 식자재를 구입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도 어차피 비닐로 다 포장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플라스틱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물은 좋을지 몰라도 포장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면 플라스틱에 담아서 뭐 가져갈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이유식 담아놓는 용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요즘에는 또 거의 온라인 쇼핑으로 식자재를 많이 배달해서 먹으니까 그것도 다 포장재로 둘러싸여가지고 가정까지 배달되어 오잖아요. 그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피할 수가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갈비탕 12%, 햄버거 10%, 외식 물가 올라도 너무 올라라는 이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외식 물가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중국집에 기사가 있었어요. 배달 기사가 있고 그릇에 담아 오면 그 먹고
그릇을 항상 밖에 내놨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뭐 신문을 덮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풍경이 없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수거해가지 않잖아요. 그게 다 그대로 어디로 간다? 쓰레기통으로 간다. 다시 재활용하기도 힘들어요. 막 이렇게 재사용 힘들죠. 왜냐하면 또 계속 재사용하면 거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오죠. 이 배달 음식 한번 시켜 먹으면 그것만 해도 정말 이게 한 봉지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2번 할 거 한 번, 아니면 일반 택배도 과대포장 많아요. 제가 여기에는 기사를 안 갖고 왔지만 마켓컬리 그 친환경 포장재 해가지고 지난주에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보면 제가 마켓컬리가 처음 생겼을 때 거기에서 주문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몬드 우유 500짜리 하나, 그 다음에 빵 하나, 그 다음에 하여튼 이렇게 따로따로 뭘 시켰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데 택배비는 안 들어요. 그 생산지에서 바로 보내는데 아몬드 우유 하나가 박스에 하나만 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빵은 빵대로 또 온 거고, 제가 거기서 주문한 거는 몇 개인데 이게 다 따로따로 온 거예요. 근데 포장재가 친환경이면 뭐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뒤로부터 다 별개로 와요. 그러니까 포장재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그 뒤로부터는 이제 아무리 그게 뭐 맛있는 게 올라와도 뭐 주문하지 않는데 그냥 여기 지역에서 뭐 시장을 간다거나 마트를 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죠. 그때는 처음에 막 새벽 배송 나오고 그래서 되게 신기해가지고 또 막 맛있는 게 되게 많이 올라와서 2020년도에 이제 몇 번 이렇게 구매해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게 너무 포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따로따로 다 오니까 그게 포장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거를 이제 온라인 쇼핑을 끊었죠. 식자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주문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뭐 그냥 우리 밥상 앞에까지 이제 다 왔다. 오늘 이 기사들만 보더라도 굉장히